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100% 모두가 모르면 걸리는 과태료 및 위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으니 끝까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은 4가지가 있는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니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바뀐 도로교통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더 강력하게 물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따라서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차가 주정차가 금지가 됩니다. 단 어린이가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 경찰청장이 허가한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그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하교 학원 차량이든 부모님이 등하교를 시켜주던 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정된 방법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어기고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를 내야 하는데요.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는 일반 도로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승용차는 일반 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 이륜차는 일반 도로 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을 내게 됩니다. 추가로 속도 위반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을 내야 하며 신호지시 위반은 최대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보행자 의무 불이행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던 등의 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에서 길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입니다. 이것 또한 최대 13만원에서 최소 6만원의 벌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하면 무조건 100%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2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하고 깜빡이등, 전멸등을 작동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먼저 하고 어린이가 잘 내려서 도로로 뛰쳐나오진 않는지 안전을 확인 후 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가 붙은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는 것은 금지라고 합니다. 단 긴급 차량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 상태이고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한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 있는 차는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 차선의 차량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하는데요. 결론은 이런 좁은 도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어린이가 등하교 중이면 도로 근처에 있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이 모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최대 10만원이고 사고 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라 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분들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개정도로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상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법규 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도 36,000원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진행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및 교육 전 참석 또한 필수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관련 처벌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 처벌이 약했는데요. 이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하여 뚜렷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 화상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 모든 대상이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처벌만 받아왔는데 관련법 제정 및 시행으로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만으로도 체포 및 구속,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 및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이고요. 긴급 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정조치는 긴급 응급조치에 플러스로 추가 처벌하는 것인데요. 스토킹한 사람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스토킹을 지속하게 되면 경찰 차원에서 관련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기 같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토킹 위험에 처하신 분들은 경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본인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이 모르는 최근에 시행된 과태료 정책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